안녕하십니까. 해양 전문 채널 시포일러의 진행자 MC 백 기자입니다. 오늘은 진행자 두 분을 추가로 좀 모셨습니다. 먼저 진행자부터 소개를 드리고 오늘 게스트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자로 부산일보의 해양수산부장인 최세현 부장과 그다음에 박예랑 기자가 오늘 같이 했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최세현입니다. 부산일보 해양수산부장입니다. 부산일보 해양수산부 박예랑 기자입니다. 예, 두 분을 더 모셔가지고 진행을 보강한 거는 오늘 그만큼 아주 특별한 분을 게스트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부산 조선기자재 업계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이십니다. 선박 병행수 처리장치, 즉 스크러버 개발로 일찌감치 이목을 집중시켰고 지금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 수소 산업에 올인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회사 이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아시아를 평정한다는 뜻의 범아에서 시작해 지금은 판아시아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판아시아 주식회사로 를 창업한 이수태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가벼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1989년 10월에 범아 정밀 엔지니어링을 설립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현대중공업에 재직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왜 잘 다니던 그 현대중공업을 박차고 나오셔서 창업에 어려운 길을 걸으셨는지. 예, 제가 첫 직장이 현대중공업이었는데 제가 그 대기업에 입사할 당시에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포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압축 성장을 이루신 우리나라의 참 보배죠. 정주영 전 왕 회장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허무했었습니다. 그분의 어떤 경영 철학이나 그다음 기업을 통한 나라의 어떤 부국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참여해서 저도 같이 좀 해서 성장하고 싶다. 여러 가지 좋은 장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압축 성장 시대의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런 기업 문화로 인해서 점점 제가 한 6년, 7년이 근무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이룰 수 없지 않겠냐 그런 위기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처럼 한 기업가로서 제가 한번 사회에 진출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 때 회사 이름이 범아 정밀 엔지니어링이었는데 2007년에 이름을 바꾸셨어요. 파나시아로. 그 뜻은 혹시 뭔지. 예. 회사를 창업할 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적어도 아시아만큼은 제가 한번 큰 꿈을 가졌을 때 재편을 한번 해보겠다. 대부분이 장명소나 가거나 철학관에 가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제 꿈인 소박한 꿈인 아시아를 재편한다 그런 뜻을 범아라고 일단 짓고 거기에 이제 제가 설계 출신이니까 엔진을 붙여서 범아 엔진을 출발했다가 도저히 설계만 해야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범아 정밀을 붙임을 해서 제조업의 성격을 같이 띠는 그런 회사로 이제 범아 정밀 엔진으로 그렇게 상호로 이렇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이걸 좀 세계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또 젊은 X세대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젊은 친구들 좀 어필하기 좋은 영어 이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나시아를 읽게 되고 외국인들 특히 일본 사람도 부르기 좋고 또 유럽계 성 사람들도 참 이 펜 하면은 그래서 히랍 글자에 펜 하면은 만병통치라는 그런 뜻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오면서 이게 펜이 범으로 됐고 우리 뜻도 범이라면 전체를 어우르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름이 괜찮다고 그래서 파나시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개인이나 혹은 기업 또는 국가가 개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워킹,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실제로 파나시아에서도 최근에 다른 기업들과 이게 손을 잡고 협력하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빈센 또는 HMM 또는
삼천리 ES와 또 업무 협약을 하고 하시는데 파나시아에서는 주로 이런 코워킹 협력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으로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의 어떤 경제로 우리가 고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재벌 위주의 어떤 그런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이끄는 그런 경제 형태로 이제 탈바꿈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소위 경제 민주화에도 개념에도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그게 굉장히 신냉정 시대, 그리고 일자리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게 경제가 휘둘리는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우리 같은 우리 바운다리에 있는 대기업과도 이렇게 서로 해외 기술을 의존할 때 국산화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주는 서로 MOU를 통해서 그걸 믿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상호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고 소위 상생,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HMM도 세계 시장에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파나시아와 함께 함으로 해서 어떤 ESG 경영에도 부합하고 HMM으로서 상당히 어떤 경쟁 있는 가격으로 또 우수한 기술을 채용한다 그러면 발전에 도움이 되려 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이제 매출 기준도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걸 떠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업을 좀 성장시키고 싶으신지. 2차 산업혁명도 전기가 나오고 3차 산업혁명도 컴퓨터 나오면서 혁명적인 그런 어떤 전환 시기에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의 우리 현재의 순간도 그동안 많은 노동력에 의존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각기 개성 시대에 맞춰서 유연 생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나시아에서 디지털화가 파나시아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2D를 얘기합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D가 하나 있고, 하나는 디카보나이제이션, 그러니까 탈탄. 그 2D에 있어서 우리 파나시아 중소기업이지만 어느 기업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CCS 같은 경우에는 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철소, 발전소, 시멘트 산업, 전통적으로 거기 CO2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거기에는 이 규모가 수억이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파나시아는 앞으로 조단위 기업으로 성장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직원들도 수년 내에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릴 거로 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도 2D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기업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이제 디지털화는 생산도 디지털라이제이션,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용접 같으면 용접의 상황을 전압, 전류 모든 그 상황들을 이렇게 디지털화가 돼 있으면은 이게 불량이 났을 때 근원적으로 문제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AI가 커버 못하는 게 뭡니까? 창조적인 일입니다. 창의력 있고 창조적인 이런 우리 고급 우리 사람들이 직원들이 하고, 단순 반복 작업은 우리 컴퓨터에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기술인데, 이 친환경 기술에서는 디카보니제이션은 제가 사업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을 이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이루어진다는 이타 자리 이타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동양적인 사고고 불교적인 사고 방식인데, 이타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남을 이롭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결국 자기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환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손쉽게 그냥 쓰레기 버리고 아무렇게나 오염 물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국 자기한테 입으로 돌아오고 자기 피부에 닿으면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에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환경에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 지구는 하나뿐입니다. 굉장히 저는 사업을 통해서 돈 외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태어나서 뭔가의 어떤 기여를 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데서 나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친환경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경영 철학과 미래를 조금 선도한 기술들도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런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청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회장님 어떤 인재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가장 이제 구인난입니다. 사실 밖에도 구직난이 있다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미스매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인난의 입장에서 회사로서는 기업으로서는 특히 중소기업으로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우수한 인재를 참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도저히 중소기업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ESG 경영이 개념이 도입되면서 공정하게 또 친사회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가버너서도 지배구조도 객관화된 어떤 지배구조가 돼야만이 인력이 들어옵니다. 단순히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 하고 사람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은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만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금 스펙이 낮은 직원이나 들어오면은 여기서 갈고 닦아서 보석을 만들어서 핵심 인재로 키워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로열티, 충성도를 더 넣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렇게 교육시켜주고 학력을 보완해주고 또 자기가 몰랐던 다양한 그런 기술과 어떤 지식을 습득하게 해줬으니까 그 직장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더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파나시아의 어떤 인재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가 많이 어플라이하고 그게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이 파나시아가 앞으로 유니콘 기업을 가는데 아마 큰 자산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많은 스카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극심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거기에 잘 대처해야지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는 뜻으로 또 받아들여집니다. 그 전환의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변화에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부산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세계로 또는 아시아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전력을 모으고 또 많은 기술을 모으고 또 더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오늘은 조선산업, 특히 조선기자재 산업에서 미래를 갖다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업, 파나시아의 창업자이자 지금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수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세상에 확실한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그 한 가지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시대에 불확실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전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파나시아에 앞으로 여러분도 많은 주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